손흥민이 결승골을 넣은 토트넘이 개막전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잡았습니다. 손흥민 선수 큰 경기, 의미 있는 경기에 강하다는 것 또 한번 증명을 했죠. 무리뉴 데뷔전, 세 경기장 개장 경기, 세 경기장 첫 챔스 경기, 하여튼 이런 뭔가 타이틀이 걸린 경기에서는 늘 중요한 골을 뽑아냈던 손흥민 선수인데, 이번에도 누누 산투 감독 첫 경기 역시 주인공은 손흥민 선수의 골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해리 케인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해리 케인이 명단에서 아예 제외가 된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해리 케인 선수가 팀에 훈련 복귀를 해서 같이 훈련을 이틀 했다고 해요. 그런데 폼이 안 올라왔다는 판단하에 누누 산투 감독이 명단 제외를 했는데, 모르죠.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은 이적 문제 때문인지. 근데 어쨌든 오늘 경기 당일에도 아침에 토트넘 훈련장에서 훈련을 따로 혼자 했다고 하니까 몸 상태가 그렇게 완전히 맛이 간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맨시티 이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빠진 것이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의 활약상에 굉장히 많이 의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케인이 없을 때일수록 손흥민 선수가 훨씬 더 많은 골을 넣고 팀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손흥민 선수가 케인보다 못한다기보다, 제가 볼 때는 손흥민 선수가 케인이 있을 때는 케인을 많이 밀어주는 거죠. 반면에 케인이 없을 때는 골을 넣을 선수가 잘 밖에 없으니까 본인이 좀 더 중심적인 역할, 좀 더 슈팅도 많이 때리고 오늘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기록도 보시면 손흥민이 있을 때, 케인이 있을 때 손흥민 선수가 케인하고 함께 뛴 경기가 이제 227경기인데요. 혼자 77골을 넣습니다. 0.34골이죠, 경기당. 근데 케인이 없을 때, 케인이 없이 치렀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53경기에서 30골, 0.57골. 더 많은, 거의 뭐 2배, 1.5배 정도, 네. 1.5배 정도 되는 골을 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케인이 없을 때 손흥민 선수는 훨씬 더 책임감을 갖고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토트넘은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였죠.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 선발 라인업을 고스란히 그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4-2-3-1로 나와 있지만 사실상 알리가 왼쪽 중앙 미드필더 역할을 소화를 하면서 약간 4-3-3 비슷한 그런 포맷으로 나왔고요. 특히 양쪽 윙어인 루카스 모우라고 베르베인이 상당히 좁게 움직이면서 풀백들의 전진을 많이 유도하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의 원톱에 대한 걱정이 우리가 많이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제가 대단하다 생각하는 거는 늘 진화를 한다는 거죠. 원래 함부르크에서 프로 데뷔할 때 스트라이커였습니다. 판니스텔로이하고 이제 투톱을 보면서 스트라이커로 데뷔를 했었는데, 그 뒤로 현대축구 발전을 하고 감독들이 요구하는 역할이 달라짐에 따라서 왼쪽 윙어로 정착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토트넘에서도 왼쪽 윙어로 리그 최고의 왼쪽 윙어가 됐는데, 해리 케인이 지금 이탈한 상황에서 거의 뭐 태업이라고 하면 케인한테 미안하지만 본인은 뭐 팀의 복귀를 늦게 하는 걸로 얘기가 돼 있었다고 하는데, 뭐 본인 말이 맞다면 이렇게 개막전도 못 뛸 정도로 팀에 늦게 복귀하는 것을 팀이 허락을 했다는 얘기니까 저는 좀 약간 변명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올림픽 결승전까지 뛰었던, 유로보다 올림픽이 훨씬 늦게 치러졌잖아요. 에버튼의 히샬리송 팀에 복귀해서 이번 개막전 굉장히 잘 뛰었습니다. 그리고 브리안 힐도 올림픽 결승전 뛰었는데 지금 토트넘에 지금 벤치에 앉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참 논란이 있는 해리 케인인데, 어쨌든 그 해리 케인이 없다면 토트넘의 성적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리고 해리 케인이 없는 상황에서도 토트넘이 맨시티 같은 디펜딩 챔피언 거함을 잡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 그리고 그 선봉에 손흥민 선수가 있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오늘 경기 큰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을 잘 떠섭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물론 맨시티가 덕배도 선발 라인업에서 빠졌고, 또 포든도 오늘 결장을 했고요. 또 존 스톤스도 빠졌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인업 비교해 보십시오. 토트넘과 맨시티의 라인업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라인업을 최전방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끌면서 결정적일 때마다 아주 위협적인 슈팅 장면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골도 골입니다만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까비 슈팅 굉장히 많았고요. 상대 맞고 굴절돼서 아웃된 거 많았고요. 손흥민이 원톱으로 섰을 때 우리가 좀 불안을 가질 만한 그런 어떤 요소들을 굉장히 적극적인 몸싸움, 또 상대 수비진들의 견제를 멋진 턴, 또 동료들과의 주고받는 패스를 통해서 풀어내는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멋진 골장면, 슈팅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냈고, 특히 골장면에서 모우라가 빼내고 베르베인이 전진시켜주고 손흥민 선수가 마무리를 했던 그 과정에서 정말 이거 완벽하게, 골장 못 보신 분 꼭 보십시오. 네, 완벽하게 본인이 만들어낸 솔로 플레이에 의한 골을 만들어내면서 맨시티를 침몰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레비 회장님께서는 맘 놓고 케인 파시고요. 네, 중원이나 수비 쪽에 좀 더 충원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손흥민 선수만 잘한 게 아닙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의 골이 없었다면 승리할 수 없었겠습니다만 지금 이 라인업에서 뭐 전체적으로 모두가 기본 본인의 역할을 이상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저는 빼놓을 수 없는 선수 루카스 모우라입니다. 무리뉴 감독 시절에 거의 뭐 서브로 많이 활용했었던 모우라인데 오늘 루카스 모우라가 정말 그 10번의 역할을 해줬어요. 윙어의 역할을 맡았습니다만 중원에서 사실 많이 움직이면서 오늘 차단도 많이 해줬고 볼 배급의 역할. 알리가 사실 옛날에 알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리가 오히려 수비적으로 기여를 많이 했고 전지 패스를 물론 넣어주기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루카스 모우라의 방향 전환, 전진, 트랜지션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할 때 그 시발점 역할을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모우라가. 그래서 그 부분에서 루카스 모우라가 최고 평점을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기여를 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탕강가는 와 정말 왼쪽에 뭐 레글런도 있고 뭐 오늘 산체스 다이어도 잘했지만 이 탕강가가 정말 오늘 맨시티가 그쪽을 집중적으로 초반에 공략을 했거든요. 스털링도 그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고 1,600억 원짜리 이 그릴리시가 1,600억 원이면 이 손흥민은 얼마를 줘야 되는 거야? 스털링과 그릴리시를 탕강가 혼자 막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대1 상황에서 거의 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격 가담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올리버 스킵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올리버 스킵이 경기 시작한 직후에 굉장히 위험한 파울을 2번을 했어요. 한 번을 했고 그대에 이제 박스 안쪽에 위험한 태클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조마조마했는데 이 친구가 지난 시즌에 2부 리그 노리치 시티 가서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누누 산토 감독이 프리시즌 때도 윙크스를 벤치에 박아놓고 스킵을 수비형 미드필더로 주전을 썼는데 왜 그랬는지를 오늘 경기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오늘 스킵이 수비적인 미드필더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잘 해주면서 호이비에르와 델레알리가 좀 더 앞쪽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역할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맨시티에 비하면 상당히 좀 소박한 라인업이죠. 뭐 포지션별로 1대1 붙였을 때 뭐 냉정하게 손흥민 말고 이길 수 있는 포지션이 없지 않습니까? 토트넘이? 이런 스쿼드를 가지고 오늘 굉장히 짜임새 있게 물론 맨시티가 많이 놓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인 좀 수비 그 전형을 유지를 하면서 무실점 승리를 거뒀다는 거. 이거 저는 토트넘 선수들도 스스로 좀 의심이 없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케인이 없고 보강 새로 영입된 선수들 선발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만약에 케인이 떠나고 보강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 어떤 두려움을 완벽하게 깰 수 있는 경기였다. 그리고 1억 파운드짜리 그릴리시를 그러니까 우승 스쿼드에 1억 파운드짜리 그릴리시를 추가한 이런 맨시티 또 덕배가 후반에 나왔잖아요. 이런 맨시티를 상대로 해서 오늘 완벽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토트넘이 다음 경기도 못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자신감을 갖고 시즌을 열어젖혔다는 것은 굉장히 토트넘에게 굉장히 큰 강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경기장 가득 메운 관중들도 누누 산투 감독에게 약간 의구심을 가진 눈초리로 경기를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산투 감독이 무리뉴랑 다른 걸 보여줬죠. 무리뉴가 맨시티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은 직후에 누누 산투처럼 경기 운영을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무조건 내려앉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누누 산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경기 운영을 하면서 막판에 가서야 이제 새로 영입된 로메로를 투입하면서 파이백을 바꿨지. 그런 경기 운영의 차이를 보여주면서 토트넘 팬들에게 뭔가 누누 산투 감독이 좀 다른데 좀 기대해도 좋겠는데 어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았나. 저의 개인적인 굉장히 지극히 소박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해리 케인 역할을 손흥민 선수가 그대로 대체를 했고 손흥민이 하던 역할을 루카스 모우라가 대체를 해주면서 좋을 때 토트넘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봤다는 거. 그 부분이 무엇보다 이제 어떤 작년에 사우스햄튼 상대로 이제 경기 시즌 초반에 대승을 했잖아요. 사우스햄튼한테 미안하지만 사우스햄튼급의 팀이 아니라 맨체스터 시티급의 팀을 상대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이게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봅니다. 자,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되면서 맨시티 상대로 14경기에서 무려 7골. 최근 8경기 6골입니다. 손흥민. 맨시티 킬러로서의 모습을 좀 계속해서 강화를 시켜 나가는 그런 경기 내용이 됐고요. 자, 후스코어다커 평점입니다. 여기서는 루카스 모우라에게 7.9점. 이거 이해합니다.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손흥민 선수 7.6점. 탕강가한테는 좀 박하게 줬네, 얘네들은. 대체로 좋은 점수를 토트넘 선수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파스코어 평점도 보겠습니다. 여기는 손흥민 선수에게 7.7점을 줬고요. 위고 요리스 골키퍼에게 7.8점. 무실점이니까 오늘 안정적으로 지켜줬으니까 인정. 여기서 근데 탕강가한테는 좀 그러니까 평점의 반영이 좀
되질 않네요. 델레알리 6.2점. 델레알리가 좀 아쉽긴 했어요. 근데 뭐 자기에게 좀 맞는 옷은 아닌데도 내려와서 수비를 많이 해주고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뭐 박수 받을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예. 여러분 공식 MOM 손흥민 선수가 받았습니다. 킹 오브 더 매치. 뭐 이거는 뭐 워낙 자주 봤던 거라. 예. 손흥민 선수가 팬들은 알잖아. 탄강가가 MOM 투표 2등입니다. 네. 그릴리시가 무슨 3등이야? 말이 안 되지. 손흥민 선수가 69.3% 압도적인 득표를 하면서 네. 공홈에서 주는 킹 오브 더 매치상을 받았고요. 하지만 제 마음속의 MOM은 에릭 라멜라입니다. 라멜라가 오늘 출전하지 않은 거. 라멜라 미안해. 그만 놀릴게. 그곳에서 패스하길. 자, 손흥민 선수가 MOM 결승골 정말 해리 케인이 없는 상황에서 케인이 없는 걸 토트넘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 보여줬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 있는 활약, 의미 있는 승리였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오늘 후토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현지 반응 또 다른 얘기들이 있으면 또 찾아올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볼 빠.